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수기 5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이민 와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민 와가지고 이제 침술을 의사들한테 가르치면서 또 진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침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국에 주립병원 단위로 해서 한 달에 한 곳, 한 병원씩 이렇게 1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강연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10년 동안 그렇게 강연회를 하다가 이제 뭐 맨날 가는 길 똑같고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생각해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 테레비 방송으로 침술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자연의학 전문 채널 테레비 방송국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또 테레비 업계가 이게 또 아주 무법천지더라고요. 그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전국 테레비 협회도 만들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부하고 뭐 큰 테레비들하고 같이 이제 투쟁하는 게 그 일이죠. 전국 협회라는 게. 저희들은 지방 테레비 협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테레비 자연의학 프로를 하면서 이제 침술에 대한 강의 같은, 교양 강좌 같은 걸 쭉 이제 저는 했죠. 그것이 지금 두손 테레비, 유튜브에 있는 두손 테레비에 들어가시면은 그때 저희들이 작업을 한 녹화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거기에 이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실 텐데, 자연의학 프로만 이렇게 맨날 그냥 아픈데, 그죠?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거 맨날 하니까, 저희들 자신도 피곤했어요. 낮에는 환자 보고, 또 저녁에는 또 아픈 얘기 텔레비에 가서 또 프로그램 한다고 녹화하고, 아유, 그거 뭐 밤낮으로 아픈 얘기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방송하는데 분위기를 조금 넓히자 해서 그렇게 동양의 희한한 그런 의술, 침술,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뭐 달나라 얘기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다른 나라의 문화들도 좀 소개를 하자.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의술이고 침술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지기 위해서 침술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또 침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확신. 이것이 뭐 동양 사람들 간에 특별히 별난 의술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산업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침술을 또 그렇게 시행을 했고 치료를 받아온 그런 자연스러운 의학이다.
뭐 여기 사람들이 중국 음식 처음 먹으면은 뭐 못 먹는 음식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올림픽을 하는 걸 한번 보여준다든가, 뭐 동양 선수가 금메달 타는 걸 한번 보여준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더 호기심이 가고 또 그냥 먹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뭐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더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50여 개국의 대사관에 홍보용, 자국의 그 홍보용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온 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방송에서 내자. 그게 뭐 각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각 나라에서 그 유수한 그 영상 전문가들이 제작한, 자기 나라에서는 제일 뻔때 나는 거를 제작했다는 그런 거가 스페인의 대사관에 와가지고는 각 대사관마다 어디 대사관 구석에 그냥 박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꺼내가지고 텔레비를 한번 쫙 다 내자. 그렇게 해서 대사관에서 이제 필름들을 받아다가 그 홍보용 필름들을 전부 방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텔레비 이름이 이제 두손 TV인데, 두손 TV. 두손 TV를 딱 보면은 전 세계 각 나라의 그 정부에서 만든 그 홍보용이나 그 다큐멘터리, 그 어떤 그 취재를 전문으로 한 그런 것들이 쭉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새로운 프로죠. 새로운 어떤 영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뭐 이상하네? 이렇게 하다가 몇 번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아, 두손 텔레비에 들어가면 좌우튼 희한한 거 하는데 재밌다.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두손 텔레비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오면은 딱 살론에 가서 두손 텔레비부터 딱 켜는데요. 그리고 옷 갈아입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덜어 있었을 것이고. 한 번은 제가 그란비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서 길을 가는데 맞은편 길에서 막 어떤 사람, 여자분 한 분이 길을 막 뛰어오는 거예요. 거기 길 건너다니는데도 아닌데,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래서 야, 저 여자가 좀 뭐 급한 일이 있나? 저렇게 위험하게 차들 다니는 횡단보도를 막 뛰어와? 그리고 보고 있는데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뛰어와가지고는 뭐 여기다가 뽀뽀를 하고는 막 인사를 해요. 절더러 독도로조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나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발렌시아에 사는데 마드리드에 오면은 자기 집에서 두손 텔레비가 보이는데 자기 집에 가면은 두손 텔레비부터 다 켜놓은데요. 그렇다고 마드리드 오면은 두손 텔레비 보는 게 낙이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냐고. 열심히 잘 보라고. 하여튼 뭐 인사는 제가 가는 데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한하게 이제 결국은 희한한 텔레비가 됐죠. 한 번은 아라비아 사우디 대사관은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름을 받아다가 하니까 이게 이제 이슬람 문화잖아요. 이슬람 문화에다가 그 아랍 말이라는 게 뭐 코맹맹이 서기에다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술 취한 소리 같처럼. 그런 필름을 이제 줬어요. 거기 이제 제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 필름을 26개인가 전체에 그렇게 줬는데, 그걸 이제 텔레비에다 갖다 딱 키니까, 뭐 아랍 말로 막 그런 게 나와요. 그 메카에서 이슬람 교도들 예배 보는 거, 그냥 안에 광장을 그냥 수십만 명이 막 쌓아 돌잖아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 부는 것 같처럼. 뭐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뭐 어쩌고.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종교적으로 저렇게 미쳐 돌아가가지고 광신자 아니야, 저거? 저 사람들 뭔 짓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인상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죠. 아랍말로 막 해놨으니까. 근데 그 그림 자체가 여기서는 뭐 생전 못 보는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내면서 저도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저런 필름을 대사관에다 갖다 놓고 아무도 안 보여줬다? 그거 참 문화라는 게 뭐 별건가? 저런 것도 보고, 또 자꾸 보고, 그래서 또 익숙하고, 그러면 그게 문화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민족을, 다른 문화를 또 보고 견문을 가진다 그거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한 번은. 그래 이제 아랍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시청자가. 그러면서 울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민 와가지고 이 스페인 땅에 와서 50년을 살고 있다. 그런데 텔레비 화면에서 이렇게 아랍 풍경과 그 말과 그런 거를 그냥 원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생전 처음 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나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아무튼 아랍말로 된 거는 뭐든지 전부 다 내보내 줄 테니까 재미나게 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 대사관에서 사실은 제가 귀여움을 많이 받았죠. 뭐 그런 일을 대사관마다 뭐 여기 생존이 있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별나게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한다 해서 현재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 안 들고 또 정부 차원의 필름이니까 멋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저도 기분 좋고요. 제가 보기에도 또 저한테도 오락이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음악을 조금 배경 음악을 조금 이제 전 세계 음악으로 좀 넣어보자.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대사관에서 이제 그 음악을 좀 보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보니까 남아프리카 음악이 저한테 굉장히 그렇게 좋게 들려졌어요. 아주 생동감이 있고, 그 리듬 자체가 원시적인 리듬에다가 아주 현대적인 리듬까지 섞어가지고 아주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대사관에다가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이래저래 한데 당신네 나라 음악이 굉장히 아주 생기가 있고 멋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남아프리카 음악을 조금 신경 써서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연구를 한 것이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남아프리카 음악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답니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당신네들이 연락해서 남아프리카 그 아주 원단 그 리듬 가지고 있는 음악을 나한테 좀 보내줘라.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대사관에서 그걸 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매일같이 텔레비에다 켜놓고 저도 듣고 마드리드 시민들이 뭐 아주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래가 이제 멋있고 그 리듬이 또 아주 박진감이 있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이 또 춤도 추고 나름대로 그렇게 즐기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 대사님이 바로 이 옆에 사세요 또. 그러니까 국경일만 되면은 이제 뭐 방송국 기자들 초대해다가 대사님 그 사택에서 잔치를 합니다. 뭐 기념일이라 그러지만 이제 가면은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저녁 내내. 그런데 제가 이제 맨날 불려서 갑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자기네 나라의 홍보용 필름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에서 제가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나라 대사관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주 귀엽게 봅니다, 이분이. 저는 또 가까우니까 또 뭐 가서 뭐 인사라도 하고 또 뭐 음료수라도 한잔 하면은 다 그 인사되는 거니까. 가고 이제 외교관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인사들 하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이 대사님께서 그래요. 아니 뭐 낚시를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초대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언제 시간 내서 남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낚시, 사냥, 하여튼 신물나게 좀 하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좋았죠. 거기가 낚시하고 야생동물 사냥하는 천국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야생동물 죽이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낚시는 이제 제가 조금 좋아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 말마다나 그 손맛이라는 거를 그렇게 따진다는데 저는 그 손맛 낚시는 이제 별로 안 해요. 전에는 좀 했죠. 지금은 이제 바다 낚시를 이제 먼 바다 낚시를 이제 주로 하니까 그냥 뭐 고기가 손맛으로 잡히는 것보다도 어떻게 저떻게 이제 다 낚시 구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고기가 딱 올라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재밌는 거죠. 그게 그 고기가 잡혀 올라왔다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재밌고 그런 건데 그 망망대해에서 그런 고기가 물속에 수백 미터 밑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물고기가 실제로 딱 올라왔다. 얼굴을 내밀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아주 성취감이 있고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한동안 또 쫓아다닌 적이 있죠. 지금은 뭐 많이는 못 다니고. 그래서 대사관들하고 쭉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일본 대사관에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시내에 있는 대사관들은 이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오고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을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저가 뭐 심부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이제 저를 상당히 반갑게 그렇게 이제 대접을 했어요. 대사관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대사관마다 공보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어떠한 좋은 소식, 좋은 뭐 행사, 그런 거를 홍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사관이 있는 타국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좋게 알리는 사람,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도 그 공보관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아주 참신하게 깨끗하게 똑똑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인사를 무지무지 깎듯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니까 아니 웬일로 이렇게 직접 왔냐고 말하자면 고맙다 그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차를 한잔 얻어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연의학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침수를 그렇게 방송으로 많이 한다는데 자기네들도 많이 본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필름이 다 좋고 화질도 좋고 스페인 말로 아주 깨끗하게 번역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일본 필름은 비디오 필름이 이렇게 하나 오면은 거기에 이제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설명서가 이제 쭉 붙었어요. 거기 뭐냐 하니까
이 비디오 필름의 제목은 뭐고 내용은 뭐다. 영상은 처음에서부터 15초까지는 어디 영상이고 15초에서부터 30초까지는 무슨 영상이고 이렇게 다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에는 이제 그렇게 각 그 시간별로 화면에 대한 설명이 따로 된 종이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름이 뭐가 있나 보려면 저희가 비디오에다 걸어가지고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빠르게 돌려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피곤한 작업이에요. 근데 일본 대사관의 필름은 여기에 다 종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종이만 쓱 보면은 아, 이거는 어디에 무슨 화면이 있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야, 이 일본 대사관 일하는 게 틀리구나. 한국 대사관은 어떠냐? 뭐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국 대사관 필름은 어떻습니까? 그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음 회에 뭐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영상 이미숙이라는 게 뭐 어떤 뭐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필름이 너무너무 진짜 훌륭하고 딱 가면은 저희한테 줄 필름을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서 무슨 필름을 회수해야 되는지 그것도 딱 적어놨어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렇게 적어서 일일이 체크를 하는 대사관은 진짜 일본 대사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대사관이 너무너무 진짜 이런 홍보용 자료를 관리를 잘하고 우리는 감탄하고 있다고. 또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참 우리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참 즐겁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당신이 뭐 침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뭐 침수를 하는 사람이 뭐 갑부도 아닐 것이고 복권 맞은 사람도 아닐 거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돈 많이 들어가는 텔레비 사업을 하느냐. 선전도 안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이게 이제 침술 보급하는 홍보 사업으로 내가 하는 거다. 이게 뭐 홍보 사업이라는 게 뭐 다 잘 되고 돈도 벌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할 수가 있느냐. 기력도 안 되고 또 형편도 안 된다. 그러니까 텔레비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전혀 상상을 못하는 그런 텔레비 사업을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이 한국 사람이 일본 홍보용 필름을 전부 다 갖다가 무료로 그냥 그렇게 방송을 잘 해준다 이거예요. 일본을 알린다 그거죠. 그래서 일본을 알리는 것도 동양 문화를 알리는 거고 동양 문화를 알려서 친근감을 가지는 게 침술에도 친근감을 가지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은 침술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의학 그런 걸 한다니까 자기네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겠다고 이래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일본에서 잘 팔리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다 그거죠. 베스트셀러 중에 약사는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었답니다. 그 책이 아주 일본 서적 판매 사상 아주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뭐 약 같은 거는 취급을 안 하니까 글쎄 그건 뭐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니까 일본에서 이 의료제도
국민에 대한 의료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도 국민들이 건강이 좋아지질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이 전 일본 인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료비 수가를 나가는 돈이 정말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지질 않았다. 병원을 그렇게 많이 짓고 의원을 많이 하고 해도 그냥 주민들은 그냥 맨날 만성병에 시달리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은 일본 국회에서 그것이 거론이 됐답니다. 뭐냐 하니까 자,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뭐 미국보다 잘 사네, 못 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1위냐, 2위냐, 경제 패권을 쥐었냐, 못 쥐었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전후에 경제 복구를 해가지고 일본인들에 대한 의료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로 적어도 돈을 쓰는 것만큼은 뭐 최고 많은 돈을 의료비에 지원을 해서 쓰는데 일본인들의 건강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 거론이 됐다고 그럽니다. 거론이 됐는데 거기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있죠. 의사들이 뭐 정치합니까? 의사들 뭐 의사하고 뭐 매달 그저 봉급 잘 받고 그러면 뭐 환자 보고 뭐 머리 아픈데 그 사람들이 뭐 정치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모든 분야에서든지 좀 중간치 가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하려고 그런 사람 많죠. 의사들은 뭐 원래 자유업 좋아하고 개인 업종 아닙니까 원래 그게. 그리고 남의 타치 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 뭐 남의 얘기 듣는 건 뭐 더 좋아하지 않고 뭐냐 혼자 잘난 짓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일본 국회라 그래서 뭐 별 달리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는 사회적인 현상은 뭐 다 이해를 하고 각자가 또 겪고 사는 거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를 뭐 어떤 국회의원이 알아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보사부 장관 불러다가 보사부 장관 왜 그러소?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의학 박사겠어요? 뭐 의학 박사면은 뭐 대학교 교수하고 있지. 예? 그 사람 뭐 장관하고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의원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뭐 나라 살림 하는 사람이지 병에 대해서 왜 낫냐 못 낫냐 그런 거 우리 모른다. 여기 아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자 그랬답니다. 그래도 뭐 그 국회의원은 그나마 머리가 좀 도는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합시다. 누구를 데려다가 그럼 청문회를 해서 물어보냐? 그랬더니 뭐 일본에 병원도 많고 그런데 병원장 하나 불러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병원장이 왔대요. 제가 그때 들은 말로는 뭐 도쿄 병원의 병원장이 왔다나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국회에 딱 출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그렇게 의료비로 쓰는데 일본 국민들의 건강은 나쁘냐. 이게 이제 주제죠.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감기 걸리는 환자가 오면은 의사는 감기에 먹는 약을 준다. 뭐 그게 수술하는 병 아니라 그러면 약을 주는데 감기약을 준다. 그러면 환자들은 머리가 땡하다든가 으시시하다든가 뭐 하면은 그냥 병원에 온다. 그러면 의사는 그냥 이거 뭐 감기네 그러고 또 주고 다른 사람은 뭐 이것도 감기네 하루 종일 감기약을 처방해서 준다.
그럼 환자들은 그거 와서 디립다 먹는다. 그러면 의사도 할 짓 했고, 환자도 가서 약 잘 갖다 먹었고, 그건 다 잘 했는데, 왜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은 병이 많으냐? 그게 불평불만이 많냐? 아무도 답은 모른다. 왜 그러냐? 그 답을 이 의사가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약이 병을 고쳐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왜 그 짓을 하냐? 낫지도 않는다면서. 낫지도 않지만은 의사한테 오면 의사는 그렇게 약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을 처방을 주는, 약을 말하자면은 세일하는 세일즈맨이 되는 거예요. 네,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칠 의자인데 고치는 게 아니고 세일을 하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의 앞에 앉은 그 선조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제약회사에 대리를 하고 있다. 대리 선전은. 그것이다. 그것이 일본 의학계의 현실이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제약회사도 잘 되고 의사들도 봉급 짝짝 받고 국민들도 세금 딱딱 내고 그러는데 일본 국민들은 여하튼 병이 많다. 그겁니다. 아, 그러냐고. 아, 그 의학에 그러면 뭐 의자가 붙여놓고는 뭐 고치지도 못한다 그거야? 아, 이거 참 걱정스럽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뭐 환자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금방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환자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금방 알아듣습니다. 의사 말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방법을 알고 싶은 거죠. 방책, 어떤 정책, 어떤 해결 방법.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뭐냐 도대체. 해결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 했느냐. 해결 방법은 내가 의사로 봤을 때는 간단하다. 뭐냐. 환자들에게 의사가 치료하는 이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다. 환자는 지 몸이 아프니까 의사한테 와서 의사가 그냥 의사는 또 지 하는 식대로 아 이거 약 먹으시오. 아 그러면은 그 딱 먹는다 이거예요. 낫는 줄 알고. 뭐 의사가 먹으려는데 어떤 환자가 뭐 두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약이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또 잘 안 나서요. 몸이 찌뿌둥하면 또 옵니다. 또 금방 와요. 그럼 또 다른 약도 또 주고 이렇게 해요. 뭐 약 많이 주면은 좋은 의료제도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그 환자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이제 답답하죠. 바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러니까 병도 안 낫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이라 그래가지고 돈밖에 없는 나라인데 뭐 의료비가 아까워서 이거 못한다?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더 쓴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일본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의사가 하는 치료를 텔레비에 나와서 전 국민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다. 무슨 설명을 하냐? 하니까 당신네들이 병원에 오면은 이런 약을 줍니다. 의사는 이런 약을 줍니다. 왜냐? 이 현대의학이라는 게 이런 체계에서 이렇게 처방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 사람이 이런 병이구나. 그러면 이 처방을 딱 준다 이거예요. 그냥. 의사는 딱 잊어버려요 이제. 문제는 환자한테 있죠. 병이 안 났으니까. 그러면 왜 병이 안 났느냐?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겁니다. 이 의사 얘기가. 그래서 그럼 뭘 설명하겠냐 하니까 이 양반이
치료를 받아서 약을 받아 먹으면은 이 약이 환자 몸뚱이에 일단 들어가면은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 약이 환자의 병을 낫는 것보다는 환자의 몸뚱이를 더 망가뜨리는 짓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나한테 일본 테레비, NHK 테레비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 시간을 내주면은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테레비는 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테레비 방송국에 들어가는 참, 명품 테레비 아닙니까? 그 방송국이. 그렇고, 일본 카메라, 소니 카메라. 이 소니가 옛날에 테레비 방송국에 전체 테레비 장비를 팔아먹은 회사가 소니입니다. 네. 그래서 그땐 전 세계가 다 소니 장비를 갖다가 테레비를 했죠. 그러면 소니 본사가 일본에 있는데 제일 좋은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야 내 나라는 의사 지금 청문회 하는 의사 있고, 의사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획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사람 많이 보는 시간에 당신 의사가 나가가지고 텔레비 방송국에 나가서 얘기를 해라. 당장 그렇게 답이 나왔죠. 이 의사가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이래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면은 의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은 이 치료가 여러분의 몸뚱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있다. 말하자면 부작용도 있다. 부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 이제 전 세계 의사가 생전하지도 않았던 말을 이 의사가 별종이 돼가지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정부 테레비, 그것도 NHK 테레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테레비에 나와서 제일 좋은 카메라 앞에서 지금 말하자면 양심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당연히 이렇게 한다. 왜냐? 그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왔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서는 딴 생각 안 한다. 그것만 하기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딴 생각해서 연구하고, 병원에서 그런 건 못 한다고. 의사가 그런 거 할 의무도 없고, 그런다고 봉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아프다 해서 병원에 왔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네들은 병을 못 나서가지고 이제, 그냥 괴로워. 나라에서는 돈 디립다 퍼드리고 하는데, 국민들은 괴롭고, 이건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약을 한 가지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이렇게 먹으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염증 증세가 있을 때, 감염 증세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감염 증세도 없는데 염증 증세가 있다. 감염 증세는 없는데 염증 증세는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런 거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감염은 되지 않았는데 염증은 있어요. 그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염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한다. 혹시 또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감염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투여를 한다. 그러면 이 항생제가 몸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들 몸속을 소화기관부터 다 박살내고 앉았다. 그럼 소화기관이 박살났는데 그 다음에
순환기관은 뭐 잘 돌아가겠어요? 비뇨기관은 잘 돌아가겠습니까? 잘못 돌아간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나는데 여러분들은 항생제 계속 먹고 있지 않냐? 왜냐? 병원에를 계속 오니까 그러는 거다. 오니까 의사는 또 준다 이거야. 뭐 지돈 드는 거야? 또 안 주면은 또 뭐라 그래요, 환자들은. 왜 병원에 왔는데 아무것도 약도 안 주고, 뭐 나는 염증성이 있다 그러면서 맨날 검사하는데 낫지도 않고 말이야. 예, 그것이 이제 허약한데 염증성을 냈을 때 그렇게 돼요. 양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런 환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제 뜸을 많이 하죠. 침구술에서는 그 뜸을 많이 떠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침술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가 이제 일본에서 뭐라고 나왔냐. 아니, 그러면은 말이야. 병원에 가니까 약을 줬다. 당신은 당연히 그렇게 줄 거니까 줬다가 우리는 먹어야 되니까 먹었다 하지만은 병이 안 낫는다고 당신 그렇게 알면서 방법이 아니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실실 앓다가 그냥 견디다가 그냥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의사가 돼갖고 그런 소리를 하냐 도대체. 병원장이란 사람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제 뭐라 그러느냐. 방법은 없는 건 아니다. 뭐가 방법이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과로하지 말고 찬바람 쐬지 말고 날 추운데 뭐 스키 타러 가네 뭐 냉수욕하러 가네 바다에 가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 체온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먹는 것도 그냥 삶은 거 냉장고에 넣었다가 또 꺼내서 또 녹여가지고 또 끓여서 또 먹고 또 남으면 또 넣었다가 또 끓여서 예? 미끄러운 데에다 넣어서 또 먹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생기가 있는 음식을 먹어라. 생기가 있는 음식. 자꾸 불에 데폈다가 또 데폈다가 또 익혔다가 쪘다가 이런 거 말고 음식 조리를 간단하게 하라. 영양분 손실이 안 되게. 생기가 손실이 안 되게. 그렇게 하고 생활도 단정히 하고 마음가짐 이 기분도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데도 병이 났다? 그러면은 약 먹기 전에 사우나를 한번 한다든가 땀을 한번 흘린다든가 뭐 얼큰한 콩나물찌개를 하나 먹는다든가 뭐 등등 각자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뭐 어디 가서 뜸을 좀 뜬다거나 어디 소문난 친구한테 가서 뒷골목 가서 침을 좀 맞는다거나 아니 뭐든지 해야 된다. 뭐든지 꼭 병원에서 하는 것만 해야 되냐? 이게 낫지도 않는 거. 내일 오면은 의사는 또 당신 또 딱 약도 더 준다. 아무 문제 없이 정부에서 돈 딱 쟁여놓고 약값 주려고 딱딱 벌써 돈 쟁여놓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병이 나기 전이나 또 그런 병이 났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도록 모든 방법, 좋은 방법들을 다 해야 된다. 속칭 말해서 민간요법이다. 민간요법이라도 좋은 거는 해라. 그게 약 먹는 것보다 낫다.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제 완전히 의사로서는 정신 이상적인 증세를 나타내면서 속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애국심의 발로다. 전 그렇게 봐요. 애국심에서 그렇게 나온 거다. 또 환자를 사랑해서 그 말이 나온 거다. 왜냐하면 지가 한 일이라는 거는 다 환자 병도 못 나서면서 의무적으로 의료 체계상에 있는 그 처방대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탁탁. 뭐 환자 이름, 성명, 뭐 감기, 뭐 며칠 어떻게 체온이 얼마야? 이거 먹어. 당신도 이거 먹고.
그렇게 딱딱 환자 얼굴 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참 의사로서는 출세하고 성공한 참 유명한, 네? 말하자면 일 열심히 하고 덕망 있는 의사인데 왜 텔레비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거 하라. 다른 거. 병원에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다. 병원에서 안 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병이 나면은 사우나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요가도 하고 음식도 신선한 거, 기 빠지지 않은 거, 냉장고에서 푹푹 썩은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쉬고 그렇게 해라. 건강에 좋은 생활을 해라.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보름에 한 번씩 뜸도 뜨고 최소한 그렇게 하면은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병도 쉽게 이기고 병이 안 걸리고 그래서 자기가 건강 면에서는 참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은 내일 또 병원에 오면 똑같은 거예요. 또 약 준다. 근데 이걸 먹어서 이 약이 당신네들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책상 위에 딱 이렇게 약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약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몸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좋은 작용을 바래서 약을 먹는 거지만은 좋은 작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쁜 작용은 철두철미하게 한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병원을 많이 다닐수록 더 병이 많으냐? 병이 많으니까 병원에 많이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병원을 많이 갔기 때문에 몸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를 보는 일본 시민들이 그러면은 그런 병들은 병원에 안 가는 게 낫겠네. 차라리 뭐 죽는 병도 아니고. 그럼 내가 어디 뭐 좋은 온천에를 가든지 좋은 음식 하는 데 가서 뭐 건강에 좋다는 음식 좀 챙겨서 먹든지 아니면 좀 요양소에 가서 좀 멋있게 휴양소에 가서 좀 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서서히 일본 사람들의 그 의식이 건강에 대한 의식이 이제 개선되면서 각종 민간요법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했다. 침술이 엄청나게 보급이 됐다. 병원에서는 어떠냐? 환자가 안 오니까. 그게 뭐 동네에 환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병원에 환자가 안 오니까 병원에서 통계를 잡아볼 때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껐딱 하면은 못된 나라의 못된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그냥 많이 오기를 바라죠. 무조건 뭐 벅적벅적 미어 터지고 복도도 뭐 지나갈 수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꽉꽉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병원 뭐 대단하다, 잘한다. 뭘 잘하는데요? 뭘 잘하는데 도대체 일본에 있는 병원보다 잘해요? 글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의료비가 많이 전략이 됐다. 절감이 됐다. 돈은 더 많이 쌓아놓고 지금 일본 국민들 어떻게 좀 만족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의료비 지출이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들은 점점 만족해 건강해졌다 이겁니다. 거꾸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병원들이 뭐 문 닫아가지고 환자가 안 오니까 없으니까 문 닫고 도서관으로 만들고 바꿔준 거죠. 그럼 문화센터로 바꾸고 주민들 복지회관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일본 대사관에 있는 그 젊은 아주 진짜 스마트하게 생긴 젊은 공보관이 저하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사관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조 선생님은 지금 침수를 여기서 이렇게 보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의문형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제가 들을 때는 명령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선생님 어차피 텔레비까지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시니까 조 선생님은 뭐 스페인 텔레비가 아니더라도 본인 텔레비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딱 제 머리를 똑똑 이렇게 두드려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화가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한 게 뭐겠습니까? 그 지난 회에 얘기했던 그 나바라 의과대학 출신 이그나시오, 의사 이그나시오한테 제가 이제 임무를 줬죠. 야, 이그나시오, 너 텔레비에서 맨날 뭐 해서 이것저것 의학적인 시사에 대한 것만 뭐 얘기할 게 아니고 역사에 남는 짓을 너도 해라. 너네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텔레비 활동을 너가 해라. 같이 한번 해보자. 뭐냐? 바데메꿈이라고 약학사전이 있어요. 제가 저기다가 약학사전을 지금 3권을 갖고 있는데 약학사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약을 52종을 골라라. 왜냐하면 1년이 52주 아닙니까? 52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프로그램 하나씩 할 거니까 52개 종목의 약을 골라라.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해라. 어떤 공부를 다시 하느냐? 왜 사용하는지, 용도, 그 다음에 약을 복용했을 때, 투여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너는 내과 의사,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바라 의과대학에 나온 내과 의사니까 너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맨날 만나서 연구를 하고 너가 스페인 말로 그냥 원단으로 멋들어지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이 Tomar y después 그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이 tomar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먹는다 이 뜻이에요. 약을 먹는다 그러면 tomar medicamento 약을 먹는다. 그리고 먹고 그리고 나면은 después는 뭐 후에는 어떤가. 그러니까 먹고 나면은 어떤가 그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죠. 그거는 이제 스페인 말로 제가 제목을 정했다는 게 tomar y después 이렇게. 스페인 말 제가 모르는 가운데서 모르다 보니까 저는 뭐 금방 말이 그냥 나오긴 나와요. 모르니까. 근데 남들은 또 들으면은 그거 참 좋다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목을 만드는 데는 뭐 약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 소질이 있다 그럴까 하여튼 뭐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Tomar y Después라는 프로그램이 52개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두손 텔레비에 다 올라와 있죠. 한국말로 영상 이민수기를 이렇게 하니까 참 저도 어떤 때는 좀 답답한 게 있죠. 그런 프로 한국에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친구 선생님들이나 한국 국민들 쫙 보면은 이게 이거네 딱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원수입니다. 원수. 스페인 말이 아주 원수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일본인 의사 한 사람이 일본에서 받은 의사 자격증,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가, 의학의 전문가 아닙니까? 의사 전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전 국민의 문제,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아닙니까? 텔레비에 나가서 진실을 설명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자격증을 가지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의학계가 바뀌고 의료비가 절감이 되고 흑자가 나고 일본 국민은 건강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아졌다.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일본 민족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 됐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그때의 그러한 의료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 의료업계를 일본의 한 의사가, 한 명의 의사가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의 권위를 가지고 의회와 일본 국회와 의회와 전 국민 앞에 얘기를 함으로써 설명을 함으로써 일본의 의료계의 역사를 바꿨다. 일본 의료계와 일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느 자격증이든지 그 자격을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언을 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판사는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적법하고 적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미래를 향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은 세상이 그대로 달라진다. 세상이 이 지긋지긋한 이 땅의 세상이 천국으로 가까이 간다. 그 말이죠. 예. 누구든지 어떤 전문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참 건설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냈을 때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전문 분야를 살린다 그러면은 이것이 진정 한 자격증의 가치다. 저는 그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영상 임의수기로서 이렇게 맨날 떠들어대는 거는 뭐냐? 제가 친구사로서 스페인에 와서 친구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평생토록 환자들을 보고 의사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저의 그 어떤 의견, 건설적인 의견, 이런 것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이 업계가, 침술업계가, 한국의 침술업계가, 의료업계가, 전 국민이 의식을 바꾸고, 의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모든 형편이 바뀌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범적인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바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혼자 잘나서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받은 침술 노동허가 그게 뭐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가치를 제가 발굴을 하고 어떠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가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전 의료인들, 또 전 국민들, 전 친구인들이 이걸 들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우리 의료업계와 침구업계, 전 국민의 건강,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의료업계의 위상이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바람에서 오늘 영상 이민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또 못 가지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된다. 모든 국민을 좋은 어떤 결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자격증이든지 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